안녕하세요. 예, 저는 캐나다 분들이 캐네디언 폴스 베이스 킹스턴 소속인 안석주 목사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은인이고 또 형제와 같은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그 희생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행사이고요. 킹스턴 한인회 회장님과 상의해서 2015년에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역에 16분 정도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살아 계셨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80대 초반 혹은 70대 후반의 나이셨는데요. 해가 갈수록 그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숫자가 줄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2022년 돌아왔을 때는 9분의 참전 용사만 생존해 계셨었고요. 올해는 6분만 이제 살아나신 가운데 6분이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K-컬처, K-푸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북이 또 그런 발전된 모습들은 단순히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참전용사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교육하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한인회와 함께 제가 이 행사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I've been back to Korea 4 times. On every occasion, I've gone to that cemetery. Just remember, poppies help the veterans, and we have a lot of homeless veterans and veterans that need help. So encourage your neighbors and everybody else to pick up a poppy and make a donation to the Legion to support your veterans. Thank you. Your memory does not fade like ours. You are ever present, and we are forever in your thoughts. We thank you that as you look upon your children, you see women, men who are willing to give of themselves in the most unselfish ways. May we not let their sacrifice be in vain. 저는 캐나다 왕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생도 신선웅이라고 합니다. 3학년 이윤비입니다. 1학년 김환진입니다. 역사 시간에도 배운 것도 있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전하셨던 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듣지도 못한 나라에서 이제 희생을 하셨다는 게 너무 좀 위대해 보였고, 저는 옛날부터 에어컨을 해가지고 매년 Remembrance 참여를 하는데 매년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스타일로 하니까 이제 너무 좋아요. 그 자기 소감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킹스턴에 있으면서 여기 3번 다 참전 용사들이 매년 오실 때마다 점점 줄어드니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참전 용사를 기념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분이 아직 살아 계셔가지고 여기에 참가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그냥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우셨으니까 이런 자리에 목사님 덕분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지금 원조를 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한국전에서 전 세계에서 나와주신 이렇게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기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잊혀지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어떤 과거의 이분들의 어떤 희생이 계속적으로 생각되고 기억이 되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캐나다의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 의미를 계속 전달해 주는. I think this is a really important act of remembrance. Korean War
was one of those conflicts that was forgotten here in Canada, simply because it came on the heels of World War II, and Canadians were still struggling with getting back to what was normal.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sacrifice of when members serve overseas. Over 70 years later, South Korea is prospering. And that's what we want to do. When we serve in the Canadian Forces, we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We want to see a positive effect from our efforts. We wouldn't have this ceremony here today without the support of the Korean Community Center. The support from the Korean community is super strong, and that we just need to continue to build that relationship, both here in Canada and internationally.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후에 신학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전도사로 5년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북미의 상담 과정들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러, 상담 과정을 공부하러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왔었고요. 오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사스카츄원주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캐나다에는 정규군과 예비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비군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예비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군종 목사로 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2013년부터 정규군에서 군종 목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파두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저희 파두리들은 입대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건 거기에 더불어서 개신교 목사들 같은 경우는 CCC라고 하는데, 캐나다 교회협의회 혹은 캐나다 복음주의 조금주의 협의회 이 FC에 소속된 교단 중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후에 2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마스터 오브 디비니트라고 그러죠. 목회학 석사 학위를 가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병 근무를 했습니다. 보병 28사단에서 병장으로 30여 개월 근무를 하고 병역을 마쳤는데요. 적성검사라는 걸 한국에서 하게 되는데요. 항상 경찰관, 군인, 이런 목사로서 또 적성에 맞는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종 목사의 길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들도 있지만 저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물론 종교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캐나다에서는 유닛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대 단위로 연대나 대대 단위로 대대급 단위로 군종장교들이 비치가 되고요. 부대 내에 사무실을 갖게 되고 누구든지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마치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트리아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아지에 있는 간호사가 환자가 오면은 바이탈 체크를 하고 의사한테 보내야 될지,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될지, 가장 먼저 부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이 저희를 찾게 되고요. 일반 군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총기를 외에는 대부분의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나갈 때도 저희가 같이 가서 있게 되고, 또 파병을 나갈 때도 같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뭐 소셜 워커나 아니면은 뭐 군의관들이 없는 곳이라도 저희 군종장들이 항상 있어서 항상 제일 처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군종 목사.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항상 그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고급 지휘관이 뭐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비밀 유지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뭐 첫째는 가족의 문제겠죠. 만 나이로 42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42세가 저희 평균 군종장교들 나이가 42세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티네이저일 때 군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잦은 이동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래서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4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새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 부분이 아빠로서 가장 3년 이사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 마지막 날 친구들하고 say goodbye 할 때 그때 가장 좀 힘들었었던 부분. 대부분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뭐 95% 이상이 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목회 대상자들. 하지만 군에는 반대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5% 정도밖에 안 돼. 95%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특히 캐나다가
모자이크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와서 좀 문화적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예.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며칠 밤을 제가 잠을 못 이루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에서 그냥 평상 일반적인 목회를 했다면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데 보람된 일은 항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 병사들이 저를 통해서 네. 또 상담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삶이 나아지는 것을 볼 때 또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이 어려움 당해왔을 때 도움을 줬을 때 또 피드백을 주잖아요. 참 도움이 주고 되고 또 뭐 지휘계통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 들려올 때 항상 보람을 느끼고요. 구스베이라고 하는 곳인데 뉴폴랜드 앤 라브라도의 퀘벡 북쪽에 오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오지 근무이기 때문에 3년만 군인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내는 감사하게 저를 따라갔고 두 아이는 이제 오타와에서 대학을 다니고 막내는 워터루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흔히 말하면 맥도널드도 없고 캐네디언 타이어도 없고 월마트도 없는 제일 가까운 맥도널드는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오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끈끈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듯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까지 아는 정도로 스타벅스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다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가지고 근사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제가 커피 마시면 이 얘기 사는 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사관학교에 학생 수가 한 1000여 명 되는데 60명 이상이 한국계 학생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First language는 English이고 Second language는 French, Third language는 Korean이다. Third가 Korean. 예, 그렇죠. 그 1000명 중에 네. 60명이 한국어를 쓰면 뭐 Third language English예요.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뭐 특별히 그 체력이 좋다든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실한 그 의지의 의지 한국인을 아닙니까? 보여주는 K 컬처가 되게 파퓰러하다 보니까 캐나다 군인들도 라스트 네임을 보면 김, 이, 박, 최 이렇게 보면 다 한국인인지 알거든요. 네. 그러면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줘요. 한국 군인들 여러 부대들을 다녀봤는데 한국군 병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많은데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휘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 초급 장교들이 너무 성실해서 나는 한국군 장교들을 너무 좋아한다. 또 1세들도 오신 분들도 특별히 지금은 영주권자들에게까지 군이 입대를 허용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 보시고 또 혹시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해군은 6개월짜리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거든요. 제 연배보다 조금 어린 40대, 30대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문화가 다르고 특별히 가장 큰 것이 이제 언어 장벽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 장벽도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실함, 우리 한국인들이 받던 교육이 있잖아요. 네. 성실함,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런 것이 얼마나 통할 수 있는 곳이 캐나다 군대라고 모병소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시고 또 페이스북 통해서 또 여러 질문하시면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 또 최근에 또 지원하시거나 또 조인하신 분들이 새로운 아주 뜨끈뜨끈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과 얘기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